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발표입니다. 네. 저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하고자 하는 주제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나만의 방법, 나는 나의 장밋빛 미래를 확신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발표를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비리 토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김황수 너는 행복하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밖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의외로 제가 그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행복해. 이렇게. 저는 그때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안 해봤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보통 내가 행복한가? 라고 저한테 반문을 하거나 혹은 나 정도면 행복하지 라고 저를 납득시키려는 대답을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정말 꾸밈없이 솔직하게 제 감정을 솔직하게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저한테 했던 질문은 그럼 너는 왜 행복한데?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쉽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나의 미래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전에는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왜 이번에는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했지? 왜 스스로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오만한 자신감을 갖게 됐지?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그런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던 과정을 제가 되짚어서 과거부터 되짚어서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드리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자기소개가 굉장히 멋있는 구조예요. 지금 인트로가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온 영화 이런 거 보시죠? 영화 보면 이렇게 인트로 뜨고 갑자기 명량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게 그런 점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놓치실까봐 제가 말씀해드리네요. 제 자기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 올해 33. 네, 제가 빠른 8호라 굉장히 나이를 자유자재로 바꾸거든요. 오늘은 좀 권위 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84년생인 척 33이시고 2003년도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들어가서 심리학을 공부를 했고 2008년도에는 중국에 어학연수를 가서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1년 동안 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심리학보다는 중국어를 훨씬 열심히 공부를 해서 2011년엔 심리학이랑 전혀 무관한 삼성물산이라는 해외 영업을 하는 조직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에서 5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 6월에 퇴사를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 비투링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투링크에서 제가 하는 일은 한국의 화장품을 어떻게 하면 중국에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의 중국 유통 혁신이라는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빙앤도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12년에 2기 때 빙앤도잉을 처음 했고 중간에 몇 번 빼먹어서 지금 6번째 하고 있고 이번 10기에서는 빙앤도잉 체어와 그리고 스텝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시장적으로는 중국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만족해할 수 있는 상품이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가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의 삼성전자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또 다른 글로벌 넘버원 컴퍼니를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했는데 자기소개를 듣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다거나 아니면 넌 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 아니면 이런 것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 있으면 손 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없을 줄 알고 제가 다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의 발표로 돌아가면 그래서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의 지금의 삶이 과거의 삶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의 삶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개인적인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행복한 거는 물론 뭐 어디 가서 크게 사고를 당한 것도 없고 사기를 맞은 것도 없고 뭐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이런 외부 환경이 어느 정도 유지됐던 것도 있지만,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의 저가 있기까지 많은 것들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선하고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외부 환경이 조금 더 안 좋아져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하면은 미래도 정말 더 낫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좋아하는 과거랑은 다른 저의 모습들은 보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내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그리고 삶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음, 나의 생각을 갖기 위해서 사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습관을 들임,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일하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그때 감정을 잘 다스려서 협업의 효과를 높이려고 함, 영어, 중국어를 예전보다 훨씬 더 잘함, 그리고 독서하고 신문을 보는 습관을 만듦.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 혹은 직위가 높아졌어, 내 밑에 사람들이 더 많아, 돈을 많이 벌었어 와 같은 그런 물질적이거나 결과적인 조건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제 모습은 능력과 의식의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성장이 어디서 왔냐면은 저는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저에게 행복은 앞으로 더 나아지는 과정이고, 그것은 물질적으로 더 나아진다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을 위해선 목표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저만의 등식을 살펴보면 행복은 목표를 잡고 그리고 노력을 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저를 소개하는 것들, 뭐 서울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삼성물산에 가서 일을 했던 것, 그리고 비트링크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이루고 싶어 했던 그런 목표들이고, 지금은 다 마치 성공한 것 같아서 그래서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 자체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그 상황에서 밀도 있는 삶을 살았는지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행복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가, 글로벌 넘버원 컴퍼니 기업가가 됐다.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가 마윈인 거예요. 니하오. 네. 제가 갑자기 마윈이 된 건데, 그러면 행복할까? 라고 하면은 저는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제 목표에는 있지만, 왜냐면 그걸 위해서 제가 들어간 노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노력이 0이 되니까 행복은 0이 되는 거죠. 변화하지 않아요, 저한테. 만약에 내일 아침에 로또가 되고 사람들이 저한테 막 제 통장에 10억이 꽂혀 있으면 저는 행복하기보다는 불안할 것 같아요. 이 돈을 써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별로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얼마나 제가 노력을 했느냐가 진짜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1년에 삼성에 들어가고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스스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손에 어느 정도 일이 익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살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스스로가 더 저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뭘까? 혹은 내가 어떨 때 슬퍼하고 싫어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 이렇게 10명, 2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재밌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덕분에 사람들이 웃고 가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스스로가 행복해 하더라고요. 반면에 한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제가 한 20개를 던졌는데 그날은 수확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아, 쓰레기. 왜 쓸데없는 말만 했어. 이러면서. 지금 안 오시는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직업으로 삼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정도의 기간을 더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그래 그러면 직업으로 삼자,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되자 라고 생각을 하고
MC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MC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모여있을 때 행사들이 전부 다 MC를 필요로 하니까 저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돌잔치 MC를 시작을 했습니다. 돌잔치 MC를 이제 볼 수 있는 기획사에 찾아가서 뭐 SM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기획사에 찾아가서 저 돌잔치 MC를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를 주면서 한번 해봐. 막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처참했죠. 네. 그랬는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돌잔치 MC를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은 삼성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주말에는 뭐 경기도 안양, 삼본, 의정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돌잔치 MC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가 1년 정도 돌잔치 MC를 보니까 한 200건 정도 제가 MC를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시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지금은 좀 몸값이 비싸요. 근데 좀 잘 쳐서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 돌잔치를 하는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행복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100명, 200명의 사람들이 저의 말이랑 이렇게 눈짓 그리고 막 몸짓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다들 행복해하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서 오히려 그 다음 그러니까 주말인데도 그런 에너지를 받으면 올해부터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하루 정말 그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날 무엇을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를 계속 노트로 적으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적고 그 다음에는 실행 고쳐나가고 뭐 마이크 음량은 너무 작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구나 크게 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제가 다 적으면서 그런 것들을 개선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돌잔치는 너무 형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다른 것들을 좀 해보자 해서 이런 단체 미팅 MC를 좀 보기 시작했어요. 레크리에이션 강사 같은 걸 하고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2대2, 3대3 이런 굉장히 집약도가 높은 주목도가 높은 것보다는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단기간에 많은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막 30대 30, 40대 40 이런 공장 같은 기업 같은 이런 미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제가 MC를 보고 또 뭐 기업 회사에서 있었던 대소사가 있으면 무조건 제가 자청해서 MC를 보고 그리고 빅앤듀잉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MC를 보겠다고 하고 그렇게 과정을 거쳐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MC가 되어 있나요?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저의 과거에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기억이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스스로 뿌듯하고 그리고 앞으로 죽을 때도 내가 이거 정말 잘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이 공식에 의해서 계속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표를 그럼 100개를 설정하고 조금씩 노력하면은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하고 100에 해당하는 노력을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하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보다 다르게 행복은 목표를 정하고 노력의 제곱이다 라고 저 스스로의 행복 등식을 만든 거죠. 목표는 저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표 자체는 제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원래 이 공식에 맞게 이게 정말 내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목표인가? 라는 거 하나만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를 오히려 제가 재능이 있는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면 성장은 그만큼 빨라질 수는 있어요. 그만큼 단기간에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노력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들이고 내가 간절히 원해서 계속 그걸 하고 싶어 하면 그러면은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력은 이 행복의 크기를 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려면 한번 노력을 했을 때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받는 스스로가 느끼는 즐거움이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토플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3개월 동안 진짜 토플만 공부를 했거든요. 그 점수가 원하는 대로 나왔는데 그때는 잠깐 기뻤어요. 근데 그렇다고 토플을 또 보고 싶냐? 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인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꾸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주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결과의 즐거움을 그러니까 과정이랑 결과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잘 끝났을 때의 모습을 자꾸 상상을 해요. 저는 사실 막 사람들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웃기고 이런 데는 좀 더 소질이 있지만 발표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 잘 못하거든요. 뭐 물론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잘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죠? 비웃으시나요? 그래서 이번 것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냥 잘 끝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의 조언이 하나라도 남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제 막 여러분들의 얼굴을 생각하고 미소 지으면서 가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러면 스스로가 그렇게 과정 자체가 기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잘 끝났을 때의 모습을 자꾸 상상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목표랑 연결을 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예전에 제가 있던 회사와 똑같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영업은 예전에는 한 번 팔면은 60억, 70억짜리를 팔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출이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나긴 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엄청 고객을 응대를 많이 해줘야 되고 계속 거기에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결과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왜 하는 거냐 하면은 그냥 단순히 제 CLG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저는 한국 화장품의 중국 유통 혁신을 꿈꾸는데 그런 유통 혁신을 꿈꾸기 위해선 저를 믿고 저와 함께 거래했던 많은 고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고객들 풀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약간 소위 말해서 짜친다고 생각하고 작은 일이지만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든 과정이 되니까 자꾸 내 상위의 목표가 뭐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랑 연결을 시키고 나면 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지만 잘 버텨낼 수 있고 즐거움이 커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스트레스를 좀 더 줄이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하다 보면 중국어 같은 걸 예를 들어서 하면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 엄청 잘하지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왜 쟤는 나보다 잘하지? 왜 쟤는 난 이렇게 하지 못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잘하는 사람이랑 삼지 말고 나의 과거와 어제로 삼으면 조금 더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바로 어제로 삼으면 안 돼요. 약 한 3개월, 2개월 이런 전의 모습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바로 어제보다는 제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차트처럼 이렇게 흘러가지만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제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개월, 3개월 이렇게 더 긴 기간으로 보고 생각을 하면 자기 발전, 내가 진짜 이만큼 발전을 했구나 하는 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목표를 해놓은 다음에 이번에 못하면 어떡하지? 서울대 못 가면 이번에 어떡하지? 삼성물산 떨어지면 어떡하지? 중국어 시험 보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저는 플랜 B를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 더 하면 되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데 서울대 못 들어가면 재수하면 되잖아. 내 인생이 이렇게 긴데 왜 이렇게 짧게 이번에 꼭 해야만 하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표 마지막인데요. 발표 마무리하기 앞서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그런 결과보다 저는 삶은 그냥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변화시키고 있다, 내 삶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느끼는, 그러니까 저의 노력에 비례해서 나의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인데,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엔 더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결심에 더 기반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심리학과니까 심리학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굉장히 잘 오신 거예요. 그 학습된 무기력이 뭐냐면, 어떤 일을 계속 초반에 실패를 맛보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더 낮은 역량이 요구되는 태스크를 만났을 때도 쉽게 포기하게 되고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전에 개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A그룹, B그룹 이렇게 개들을 나눠서 A그룹은 이렇게 우리에 가둬놓고, A그룹, B그룹 모두 우리에 가둬놓고 밑에 이렇게 바닥에 전류를 흐르게 한 거예요. A그룹에는 버튼을 앞에 하나 둬서 그 버튼을 누르면 전류가 끊길 수 있게 하고, B그룹은 버튼이 있지만 아무리 눌러도 전류가 계속 흐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전류 흘렸더니 A그룹 애들은 전부 다 버튼을 누르고 그걸 멈췄고, B그룹 애들은 전부 그걸 하지 못했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서 이제는 전류, 원래는 이렇게 천장에 막아두고 그것만을 버튼을 눌러야지만 그 전류가 끊길 수 있겠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두고 천장을 이렇게 벗겨냈어요. 그래서 근데 물론 약간 높은 높이였죠. 그래서 원한다면 개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뒀거든요. 그랬더니 A그룹, 원래 자기 삶을 컨트롤했던 그런 개들은 전부 다 전류가 흐를 때 도망쳐서 나갔는데, B그룹 애들은 3분의 1의 개들만 도망쳐서 나가고 3분의 2들은 그냥 그 삶의 그 우리 안에서 계속 전류를 맞으면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래, 초반에 성공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야 내가 계속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새는 드는 생각은, 아니 그래도 3분의 1의 애들은 빠져나갔네, 3분의 1의 애들은 그래도 자기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을 했네,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기 삶이 좀 힘들어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3분의 1에 속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진행을 했고, 이 발표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